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나를 좀 알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참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통을 잘 견뎌내면서 이제 회복을 향해 가는 과정에 이참에 나를 좀 더 알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이참에라는 말은 뭡니까? 이참에라는 말은 내가 어느 친구 집에 평소에 잘 못 가고는 늘 싶은데, 그런데 그 근처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참에 친구 집에 들렀다 오죠. 그겁니다. 이참에란. 우리가 일부러 나를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이제 나 이제 정체성, 자신의 존재를 이제 생각하자는 얘기고요. 이참에 나를 좀 알자 할 때 이 나를 안다는 것은 나의 어떤 스타일, 나의 성향을 알자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얘기하면 성격이라고 하나? 이렇게 personality, 혹은 뭐 성향, 우리가 그 성향이 있죠. 트레이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약간씩 다르지만 그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 어떤 성향인가, 뭐 이런 그 나의 스타일이나 나의 성향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저는 나를 좀 더 알자라는 말로 이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참에 나를 좀 더 알자라고 할 때, 이 나를 좀 아는 것은 처음에 할 일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그 충격을 막 이제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이 강좌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몸을 생각을 하고, 또 내 몸도 챙기고 운동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일도 바라보고, 또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이제 나아가는 그런 때 한번 이참에 나를 좀 더 알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바쁠 때요, 바쁠 때 오히려 저는 램, 우리 컴퓨터로 얘기하면 램 있잖아요. 램이 더 넓어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빈둥빈둥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더 잘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바쁜 사람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할 때 이 하나하나를 더 잘할까요? 바쁜 사람이 더 잘합니다. 바쁘게 이것저것 하는 사람은 그날 해야 될 것도 딱 수첩에 써놨다가 딱 그거를 반드시 하죠. 근데 시간 많은 사람은 늘 시간 많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놓치는 수가 있죠. 저거 예전에 대학원 입학 시험을 이렇게 준비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뭐 거의 한 몇 달 아주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 막 15시간 정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할 때일수록 오히려 어떤 소설이라든지 영화 같은 거 보면 더 쏙쏙 잘 들어오고 기억도 잘 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내가 머리 가지고 한참 지금 잘 막 그냥 차로 얘기하면 기름을 잘 칠해가지고 그냥 차가 아주 미끈미끈 잘 나가는 그런, 기계가 잘 돌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새로운 책을 읽어도 금방 그 독서력이 좋아지고 이해가 잘 되고요. 새로운 영화를 봐도 아주 저는 이전에 대학원 준비할 때에 일주일에 하루를 나와서 영화를 2%씩 보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일주일 내내 공부 많이 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컴퓨터에 램이 작업을 많이 깔아놓는 실력이죠. 작업을 넓게 깔아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램이라고 부를 때, 바쁜 사람이, 할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많은 일들을, 세세한 소소한 일들을 늘 잊지 않고 챙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과정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소중한 과정에 있을 때는요, 마음이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가 수용성이 있어요. 남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고마워하고, 남들 도와주는 말도 아주 마음 깊이 새기고, 그래서
굉장히 내가 이렇게 굉장히 꼭 기름칠이 잘 된 기계처럼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누구의 말도 이렇게 좋은 말도 잘 이렇게 가슴속에 품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을 때는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일어서고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굉장히 수용성이 좋아져요. 바로 이때 나를 좀 더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이번 시간에 이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를 안다 할 때, 나를 안다, 나의 성향이나 나의 모습을 안다 할 때, 보통 보면 이제 긴장부터 하죠. 뭐 너는 이게 문제야, 네 성향은 이게 잘못이야, 너는 이런 뭐 열등감이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내 성향, 내 성격을 안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약간 부정적으로 혹은 긴장의 마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선은 장점을 먼저 생각하자 하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를 좀 더 알 때 나의 장점,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좋았던 일, 또 잘 됐던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이렇게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죠. 소중한 나의 것인데. 그리고는 또 옛날에 내가 좋은 때, 좋은 시절 살 때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참 잘 되고, 그 일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일,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전에 좋았던 일, 이거를 기억하게 되면 나에게 굉장히 편안해지고, 내가 더 자신감, 앞으로도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또 이런 일을, 좋은 일을 내가 했던 기억이 있네, 이렇게 좋았던 거를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면 내 마음이 자꾸 열려지고 넓어집니다. 수용성이 좋아지는 거죠. 오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장수노인들 있잖아요. 장수노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옛 시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수노인들이 가보면, 외국에도 가보면 자기 집에 이렇게 사진이 쫙 있어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가면 사진부터 보여줘요. 어느 방에 가보면 액자만 이제 벽에 쫙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뭐 어렸을 때라고, 뭐 이거는 내가 뭐 했던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는 뭐 자기 것만 있습니까? 자기 자녀가 어렸을 때 거 사진, 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우리 손주라고, 뭐 이렇게 자신의 모습, 자기의 지나간 발걸음, 자기의 살아왔던 그 나날들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할수록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분들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공장에서 일했다고 하니 공장에서 일하던 사진,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 흐뭇해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삶이라도 지나온 과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내가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살아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지금도 내가 그걸 회복하려고 노력 중이잖아요. 그때도 이런 일을 겪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더 많이 쓰러졌을 텐데, 나는 그래도 조금 넘어졌다가 다시 이제 일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아. 자랑스럽게 나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나의 좋은 점, 또 이전에 좋았던 일, 내가 가지고 있던 장점을 잘 발휘해서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이런 거를 기억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좀 마음이 좀 열려지면, 이제서 이제 좀 아쉬웠던 뭐 이거 소위 우리가 단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단점 그러면 왠지 이제 꼭 뭐 상대를 공격하는 것 같잖아요. 단점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부족했던 부분들, 내가 조금 더 아쉬운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나의 그 아쉬운 모습, 단점들을 생각을 하면서요, 이것을 없애야 돼, 제거해야 돼, 이런 생각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잘 제거가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다 나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제거하면서 살다 보면 복잡합니다. 너무 정말로 어렵고 나쁜 문제라면 제거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거를 앞으로는 잘 조절해야 되겠다. 그 트리트란 말, 트리트, 대하다. 트리트 위드 무엇을 대하다 이런 말이거든. 이런 거를 내가 잘 조절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는 이 점이 나빠, 너는 이것이 때문에 너는 망한 거야, 이것이 너에게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부족한 부분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미리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져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점은 마냥 나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아나가는데 내가 살아온 발걸음 중에서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나의 아쉬운 모습, 이게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모든 아쉬운 부분들을 객관화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뭐 단점이 많다 하더라도 나를 객관적으로만 볼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이게 손자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전백승은 아니고 백전불태래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함에 들어가지 않는다. 위태해지지 않는다. 적도 알고 나도 알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나를 알게 되면 나를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요즘에 얘기하는 드론 용어로서 제가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드론 띄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드론을 띄워라. 바로 내 머리맡에, 내 머리 몇 메다 위에 드론을 띄워보세요. 그리고 그 촬영한 영상이 지금 내 앞에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이 객관적으로 보이겠죠. 근데 말은 쉽지만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보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는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그 고비에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빨리 깨달은 사람은 굉장히 유리하죠. 객관화라는 건 드론을 띄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여기 10m 전방에 함정이 있어. 드론은 알죠. 위에서 보니. 그럼 이제 글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돌아서 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어떤 아쉬운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그거를 내가 있다고만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을 내가 인지하고만 있다면 한 템포 앞서서 내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을 내가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조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조절, 다룰 수 있게 돼. 우리가 나의 단점이 있지만 내가 이거를 조절만 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백전불태가 되는 거죠. 많이 일이 있어도 위태로움을 내가 모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손자 병법이잖아요. 손자라고 하는 병법가가 얘기한 얘기잖아요. 손자 얘기를 잠깐 한다면, 손자라고 하는 이렇게 시대, 이게 손자 시대입니다. 약 제자백가 시대니까 뭐 기원전 한 5세기 정도, 4, 5세기라고 보고요. 이전까지는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적군, 아군 이렇게 딱 마주 봅니다. 큰 벌판이나 산 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깃발을 쫙 이제 들고는 이제 뭐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이제 몇 번 전령이 왔다 갔다 해요.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자, 이제 싸운다. 돌격 앞으로.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부딪히는 거죠. 이게 손자 이전의 전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여기 10,000명, 여기 10,000명이라고 하면 이제 어디가 이겼어요. 이겼으면 뭡니까? 이긴 쪽은 한 몇천 명 남고 진 쪽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손자 이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손자로부터 그 전쟁의 스타일이 바뀌죠. 손자부터는 머리를 쓰고 또 작전을 쓰고 또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교활해 보이는 작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교활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죽는 사람은 모두 내 아들이요, 내 남편이요, 우리 집 식구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이잖아요. 전쟁에서 지면은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이,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겨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돼. 우리나라의 백성 전체의 생명과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무슨 거기서 뭐 의리를 따지고 무슨 이렇게 반칙을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식구를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이게 손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작전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클린해 보이지 않는다 하는 작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겨야 되기니까. 이기려면 뭡니까? 상대방의 단점을 파고 들어가야 되죠. 그 상대방의 단점을 파지 않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우리 식구, 우리 민족이 다 죽어야 되고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 그래서 그런 그 병법의 이야기였지만은 오늘날 보니까 이게 싸우는 얘기라기보다는 모든 삶의 이 손자의 이야기가 다 적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전쟁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 손자병법 이야기가 다 적용이 되더란. 관계는 뭡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있어요. 나 자신과. 그리고 남과의 관계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이 손자병법 이야기가 다 적용이 되고 꼭 필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에 기업가들이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목적으로 이렇게 단체들이 모여서 손자병법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처세도 들어가 있고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요령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자는 얘기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절대로 불리한 경우를 맞이하지 않은. 그런데 나가 반쪽이죠. 남이 반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남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나를 이렇게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나를 알려고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우리 여기 객관화라는 말을 이제 하는데 나 자신의 머리 위에 드론을 띄운다는. 그러면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모습, 나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객관화를 사실 잘 안 하려고 그러고 회피하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만 된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줄이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은 열려진 모습으로 가는 거죠. 객관화는 열려진 모습.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열려져. 또 남에게. 그래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나 자신에게도 열려지며 남에게도 열려진 존재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마라톤에 보면 그 조승우가 이제 자폐아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제 이 자폐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아이가 이제 자폐아니까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가 이상한 행동하면 반드시 죄송해요, 우리 아이가 좀 이런 증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리 얘기하면 그 당하는 사람이 이해해 주죠. 만약에 뭐 먼 여행을 간다, 기차나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아이가 조금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미리 다른 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이상한 짓 하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는 이런 증상이 좀 있거든요.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열려진 모습이란 그런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열려지고 남에게도 열려지고. 그래서 나의 모습, 나의 상태, 나의 혹시 아쉬운 부분이 하더라도 남에게 얘기해주면 그것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정말로 그 따뜻한 일들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뭐 층간소음 그러잖아요. 물론 이거 예민한 사람들은 뭐 정말 힘든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층간소음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성이나 그 마음에서 싸우는 일이 많죠. 예를 들자면 우리 신문에도 그런 얘기 자주 나오지만 어떤 집에 위층 새로 이사 왔어요. 그럼 아래층에 이렇게 떡을 갖고 옵니다. 저기 위층에 새로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는요 애들이 5살 뭐 7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맨날 좀 주의를 줘도 애들이 막 쿵쿵 뛰어서 혹시 좀 시끄러운 소리 나시면 저에게 꼭 전화 주시면 제가 아이들 꼭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시끄러워도 이해해 주죠.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나빠요, 실제로. 너무 시끄러우면 인터폰에서 저기요, 너무 시끄러운데요. 그러면 아이고 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한마디도 얘기 없고 그러는데 그렇게 쿵쿵거리면 예민한 사람들 화나죠.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같은 데 만나면 또 그렇게 인사하는 거야. 아이고 저희들 아이들 때문에 늘 쿵쿵거려서 죄송해서 어떡하죠. 저희들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괜찮아요. 뭐 그저 애들인데요. 이렇게 되죠. 그러나 자기들 오픈을 안 하고 그냥 소리가 난다고 그러면 금방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열려진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쉽지는 않지만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 시야가 넓어지면 나 자신에게도 열려진 모습, 남에게도 열려진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평생을 절대 자기를 보지 않고 살아온, 그래서 평생 남에게 일방통행만 하다가 그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일방통행만 하다가 평생 자기 것만 얘기한 거야. 나 뭐해 내 거 해, 뭐 내 생각은 이거야. 일방통행만, 원웨이만 계속 평생 하다가 그 길만 가다가 인생을 끝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하죠. 항상 가르치는 거는 좋아하는데 배우는 거는 싫어요. 남을 뭐 지적하는 건 좋아하는데 남이 자기한테 뭐 한두 가지 지적하면 아주 뭐 잠을 못 잔다거나 며칠을 괴로워하고 때로는 분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객관화하지 못하고 열려지지 못하는 모습.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공자가 있는데 공자의 장점은 뭡니까? 공자는 늘 공부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게 첫째 장점이죠. 두 번째는 자기가 공부한 걸 남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공부한 걸 이렇게 남들에게 얘기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한 가지 더는 뭡니까? 상대가 어리더라도, 상대가 나보다 신분이 낮더라도, 상대가 뭐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내가 모르는 거를 알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를 즐겨 한다. 이게 공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배우는 것도 좋아하는 것이죠. 쌍방통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어떨까도 생각할 수 있고 남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까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고 열려진 모습인 것이죠.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남도 당연히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마음 속에서 남을 이해의 마음으로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그 모습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울 때의 이참의 나를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서 막 자학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점이 참 내가 좋았어.
또 이런 점으로 내가 그래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잘 견뎌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요런 부분이 내가 좀 아쉬웠지. 이런 부분이 내가 조금 사실은 조금 다르게 대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져보면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고 또 자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도 앞으로 이끌어가고 조절이라고 그랬죠?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내가 다룰 수도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를 객관화하는 과정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나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가끔 꼭 나쁜 생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뭐 저희 정도 되면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가끔 생각해 우리 아버지는 이러셨지. 좋은 것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 이런 좋은 부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으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간혹 아쉬운 부분 생각해 보죠. 우리 아버님은 이런 부분에 아쉬웠어. 또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부분에 아쉬웠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부분이 참 좋았어 라고 생각할 때 그 좋았던 부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그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성향은 거의 부모에게 심지어 여성 같은 경우는 외할머니의 성향이 그 여성에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여성은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그 어머니의 성향이 아이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외할머니의 성향이 내 어머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외할머니의 성향이 나에게도 외손주, 외손녀에게도 그것이 전달이 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 연구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뭐 자학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나를 생각하고 열려진 모습으로 나를 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deal with라는 영어의 수고가 있어요. 혹은 treat,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다루다라는 겁니다. 뭔것을 다루다, 뭔것을 다루다. treat, 뭔것을 다루다 이런 말. 우리가 맹수를 데리고 서커스를 하죠. 그건 뭡니까? 훈련사가 맹수를 다룰 줄 아는 거죠. 그런데 맹수를 다룬다고 해서 그 맹수가 영원히 온순한 동물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혹 보면 자주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때 보면 맹수가 갑자기 확 이렇게 돼가지고 조련사를 죽이고 코끼리가 막 조련사를 밟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죠. 왜냐하면 맹수이기 때문에 항상 다뤄야 돼. 그런 것처럼 나에게 부정적인 모습, 내가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룬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없애야 되겠다, 박멸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물론 뭐 고치면 좋습니다만은 내가 고칠 수 있으면 고쳐도 좋죠. 그러나 대부분은 고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있는 걸 인정을 하고 이것을 내가 맹수를 다루듯이 한 템포 앞에서 조금 조절하고 다룬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해요. 그런 마음으로 나의 그 아쉬운 부분을 생각하면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조금 쉽게 기억하시라고 내가 간질기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 몸에 어떤 상황이 오면 이거 발작이 오더라.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올 때 내가 한 템포 앞에서 빨리 나를 챙기고 이게 조심하고 편안한 쪽으로 내가 가서 있게 해야 되겠죠. 이런 조짐이 오는데 내가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조짐이 오는데 내가 중요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미리 한 템포 앞에서 나 자신을 조절할 수 예방할 수 있게 돼. 우리 이제 보면은 왜 그 유명한 우리 여배우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가족적으로 이제 그 유방암에 걸릴 인자가 굉장히 많고 확률이 높다 해서 미리 그거를 이제 절개를 한 그런
그래서 온 세계에 알리면서 또 사람들에게 그런 걸 이렇게 일깨워준 그런 경우가 있죠. 정확한 의학적인 뭐 그런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지만 삶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알게 된다고 객관화가 되고 내가 나를 조금씩 알게 되면 좋은 일도 좋은 쪽으로 내가 이끌어 갈 수 있고, 혹시 아쉽고 부끄러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발현되기 전에 내가 한 칸 앞에서 그걸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없애는 능력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뭐 없앨 수 있으면 더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한 칸 앞에서 나의 단점을 빨리 생각하고 조절하고 또 그것을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객관화해서 알게 되면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이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깨닫게 되고, 이참에 내가 또 앞으로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는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현재에 있는 것이죠. 현재와 미래에 있는 것이죠. 과거는 아닌 것이죠. 현재와 미래, 다음 강의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전체 강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가 중요하기, 미래가 중요하기, 과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잘 됐다 하더라도, 뭐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나간 건 끝이에요. 흘러간 물이죠. 우리가 같은 강물에 두 번 몸을 담글 수 없다, 헤라클레이토스가 고대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좋았어도 나빴어도 과거입니다. 큰 어둠, 큰 고통, 큰 실패, 큰 좌절이 나를 너무나 많이 힘들게 했어도 중요한 건 현재의 나죠. 현재의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고요. 그 현재 나가 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더 좋은, 또 의미 있는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현재 나에 있기 때문에, 이참에 나를 좀 더 알게 된다면 현재의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지고, 앞으로 비슷한 일을 겪을 때에도 내가 그것을 한 템포 앞에서 잘 조절해서 깨닫고 알아서 드론을 띄워서 조금 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실수를 줄일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강좌를 이제 함께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당뇨라면 언제쯤 내가 저 혈당이 오는가 그걸 알아서 그 낌새가 오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겠죠. 내가 심장이 안 좋다면 어떤 모습이면 내가 이게 심장이 안 좋다 알고 한 템포 앞에서 나를 조절하게 되겠죠. 나를 좀 더 알게 되면 이전에 내가 했던 간혹 아쉬웠던 실수들이나 잘못된 일들을 조금 더 빨리 깨닫고 인지해서 그것들을 줄일 수 있고, 또 그것들이 발생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조절해서 피해를 줄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안다는 것은 내 인생 여정을 가는데 꼭 필수임. 꼭 나를 알아야 돼.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나이가 몇 세든지 간에 이제 빨리 그는 빨리 성숙해진 것이고, 그가 가는 길은 이전보다 확실히 더 나은 삶이, 나은 발걸음이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이제 나 자신을 추스리다 보면 사색의 폭이 넓어지고 수용성이 좋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알게 되면 좋은 것으로 인해서 더 흐뭇해지고, 아쉬운 것으로 인해서 아쉽긴 하지만 미래를, 이렇게 좋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뭡니까? 내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미리 할 거야. 그때는 지금같이 일이 좀 덜 생길 거야. 미래를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죠. 나를 좀 더 알게 되면. 그래서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고,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내가 앞으로 나의 미래로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보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 훌륭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의 시기에 자기를 좀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앞으로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면서 훌륭한 위인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의 시기일수록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성찰하게 되면 그 어려움의 때가 오히려 평생 내가 고마워하는 때, 평생 내가 그때가 정말로 의미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